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앞으로 받을 고난이 심상치 않을 것이니 참기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디기 어려움을 견뎌내라고 당부합니다. 곧 복수심에 불타는 미국의 점령군이 들어오니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일본 라디오들은 일제히 여성들에게 시골로 대피할 것을 권했습니다. 남자들은 마을을 돌며 점령군이 오면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외쳐댔습니다. 이렇게 점령군의 진주를 앞두고 일본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무려 3,600만 명이 사망한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가로 승전국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이 시기 일본의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진 점령군의 수장 더글라스 맥아더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에 도착한 건 항복 후 보름이 지난 8월 30일입니다. 이후 일본인들은 맥아더조차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맥아더는 고위층하고만 대화할 뿐 일본을 여행하거나 연설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맥아더를 연예인처럼 대하더니 점차 푸른 눈의 천왕으로 부르며 일왕보다 더한 숭배와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팬레터를 쏟아부었죠. 무려 50만 통입니다. 지금도 미국 국립문서관과 맥아더 기념관에 보관된 이 편지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본인들의 솔직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의하면 전쟁 막바지가 되어선 일본인들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언론에선 연일 승리를 보도했지만 징집과 징발이 갈수록 가혹해지고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전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왕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일순당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살았구나라며 안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의 전쟁 사망자 역시 민간과 군인을 합쳐 당시 인구의 약 4.4%에 달하는 3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일본인들은 맥아더가 더 이상 일본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이는 법으로 보장될 것이란 약속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맥아더에게 인형을 선물로 보내며 장군님 덕택에 우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한 어부는 비로소 온종일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맥아더에게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득세한 건 1931년의 만주 침공 때부터입니다. 이후 일본은 사실상 항복할 때까지 15년간 끊임없는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 중에서도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전쟁을 반대하면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거나 잔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어야 했습니다. 맥아더는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전통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급격하게 도입했습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되었고 노조 결성이 권장되었으며 학교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맥아더의 이런 정책은 늘 자신들을 전쟁으로 내몰던 군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지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점령하의 삶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맥아더는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영웅이 되어갔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한 일본 여성은 맥아더가 취한 관대함과 정책에 감사를 표하며 당신 나라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일본 여성들은 말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들의 폭정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일본인들의 편지를 분석해 책을 펴낸 일본의 전기작가 소데이 린지로는 당시 일본인들은 명백하게 맥아더를 점령군이 아닌 위대한 해방자라고 생각했다며 이는 권위를 존중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전통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아더가 일왕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된 건 한 장의 사진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9월 말 히로히토 일왕은 사령부를 방문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키가 180cm인 맥아더는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한 자세였지만 165cm인 일왕은 긴장한 티가 역력한 부동 자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힘의 우열이 느껴지는 사진이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 사진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던 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일본인들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원흉 중 하나였던 신격화된 일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메가더의 심리전이 멋지게 성공한 셈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보다 힘의 우위가 분명한 메가더가 일본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자유를 가져오자 일본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요시다 시게로 수상이 일본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의 선동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하자 일본인들은 이를 비난하는 많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에서 일본인들은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군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라를 수습하기는커녕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을 잘 지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패전 후 일본 경제가 어려운 건 당연했습니다. 특히 식량난은 심각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에 의존해왔습니다. 이게 끊기면서 굶주림은 일본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945년의 식량 수확은 3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본토에 대한 잦은 폭격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최소한 1,000만 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일본 재무부의 예측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일본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잘못된 군사 집단이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젠 우릴 굶어 죽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다수 보내왔습니다. 마침 공산주의의 팽창을 우려하던 메가더가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식량을 도입, 이 문제를 해결하자 메가더는 일본을 구한 구세주로 인기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일본 지도자들은 이 어려울 때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암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식량 배급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고 있다고 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일본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쌓이면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물러나면 군국주의자들이 부활할까봐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당시로선 혁신적인 사회당 지도자들조차 천황만세를 외칠 정도로 정치인들이 전쟁을 초래한 낡은 방식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과감하게 천황제 폐지를 요청하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일왕을 전범으로 기소해 왕실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실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본의 특성상 왕을 존속시키는 것이 미국의 통치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책임이 가장 큰 일왕은 전범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급 전범들도 단 7명만 빼곤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1951년 4월 메가더가 해임되어 일본을 떠나던 날 100만 명이 공항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가더는 의회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의 점령 통치로 일본은 좋은 나라가 되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괜찮을지 몰라도 메가더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철저히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범자들에 대한 메가더의 관대한 조치를 일본인들은 면죄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무죄라면 단순히 지시를 받아 전쟁에 참가한 일본 국민도 무죄 혹은 더 나아가 전쟁 피해자라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